네,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. MBC 강원 영동 보도국의 이용철, 이웅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도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두 개의 아이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백 황지연못의 확장 사업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. 동해안에 대형 숙박업소가 장기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황지연못 확장 사업 알아볼 텐데요. 이용철 기자. 그 확장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? 네,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이라고 있죠. 네. 예, 태백시에서는 그 황지연못에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 인근에 상가를 매입해서 네. 황지연못을 한 40% 정도 지금보다 더 확장하겠다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시비를 89억 원 들여서 인근에 호텔을 매입하고 네. 그래서 그것들을 철거하고 그것을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볼거리,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태백산은 겨울 한때 눈축제로 인해서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고 이 50여만 명이 태백산만 찾지 결국은 이제 그 시내 황지연못에 와서 시내 중심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소비 경제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관광 벨트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네, 사업의 취지는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광장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단 말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왜 그런가요, 그거는? 네, 일단 의회에서는 태백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한 네. 사업이다라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태백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. 태백시의 재정 여건이나 상황이 네. 좀 더 나아진 후에 이것들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두 번을 부결했었고요. 그렇게 이미 두 번이나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말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태백시 의회가 지난달 말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합니다. 지난번 임기의 시의원들은 반려시켰던 것을 네.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다. 그래서 청원을 하고 요청을 했다. 한번 네. 들어보시죠. 황지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상가 번영회 또 황지연못 주민의 인근 상인들이 그 물길 복원과 황지연못을 확장을 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인근 지역이 경기 활성화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 이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전에 반대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들이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? 그때는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었던 거고 또 금년 3월 30일 날 새마을금고 2층에서 그 주민 공청회를 했을 때도 주민들이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고 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주민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오번에 의원들도 그렇게 공지 그 매입 관계를 찬성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과거에는 부결이 두 차례나 됐지만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통과를 시켰다 그런 얘기인데. 네. 환경부에서도 낙동강 물길 복원 사업과 함께 가면서 그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때도 전체 공사비 40% 정도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반려가 된 상태고요. 강원도에다가는 이 황지연못 확장을 위해서 시설 용도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강원도가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. 결국은 태백시의 11호만 공사를 하는 사업이죠.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안 됐고 네. 강원도 지방정부인 강원도에서도 반려가 된 사업이란 거군요.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을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.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모양이죠. 태백시에서는 태백의 백년지대에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.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황지연못을 확장하는 이 사업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까? 전체 사업비는 89억이고요. 네. 뭐 광장 조성비나 철거비를 빼면 순수 보상비는 69억입니다. 네. 지금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이게 태백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
가능한 건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. 살림살이가 좀 좋나요? 글쎄요.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채무 비율이 그래서 한 35.3% 정도라고 나왔는데 전국 1등이죠, 이게? 그렇습니다. 네. 무려 전국 2등이 강원도 속초시 18%의 거의 2배 수준을. 나쁜 걸로 전국 네. 1등이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백시의 O2 빚을 그렇죠. 태백시가 다 떠안으면서 1,000억이 넘는 그 채무를 지게 된 거죠. 그 재정 상황만 봤을 때는 가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태백시에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공유 재산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. 네.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팔아서 빚 빚을 갚자. 갚자. 예. 네. 그러니까 태백시의 수익이 되고 있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조차도 내놓아서 네. 일부에서는 다 팔다 정말 이것마저도 파느냐라는 네.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안 팔렸죠? 예,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. 태백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황지 연못을 넓히는 것이 그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서는 일이냐. 태백시 지방세 수입이 16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실정에서 그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함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. 과연 호텔 매입해서 황지 연못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냐. 그리고 지금 가장 우선적인 급한 일이냐.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. 그럼 그렇게 재정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호텔 부지 매입하는 데만 6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. 네네. 좀 높게 측정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그 메르디앙 호텔 건물과 부지를 태백시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. 네. 이 부지는 예비 감정 평가를 거친 결과 한 69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네. 네.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. 네.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좀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. 네. 태백 지역의 경기 실상을 반영했을 때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사업비 중에 뭐 한 20억만 다른 데 쓰고 땅값이 거의 다군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면 매물로 내놔도 안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네, 그걸 그렇습니다. 태백시가 이렇게 매입을 해주면 뭐 건물주는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네, 그렇죠. 태백 같은 네. 경우는 지역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나 거래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옷도 이거 가지고 10년 태백에서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다 이제 끝났고 부도났잖아, 그죠? 났고 더 이상 여기 희망이나 뭐 비전이 아무도 없잖아요, 지금. 그러다 보니 호재가 없는 거야, 호재가.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 부동산은 제가 지금 뭐 이래 허가만 살려놓고 6군데, 7군데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적자입니다. 다 적자고 거의 하는 동 마는 동 직업 변동을 해야 돼, 지금 해가지고. 왜냐면 거래가 없죠, 거래 없고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특혜 시비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. 순수 시비를 들여서 현직 시의원이자 전직 태백시 의회 의장의 땅과 건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지금 시민단체가 또 의혹을 제기하는 중인 거죠.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. 정부에서 네.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주변의 땅보다 지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. 네. 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호텔 부지는 대로변에 인접한 농협이나 기타 인근 상가들보다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이것만 보더라도 호텔 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. 이게 말이죠. 시비를 국도비가 없이 시비를 쓴다는 건데 시비를 쓰니까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, 그런 그럴 수 생각이 드는데 네. 태백이라는 동네가 네. 황지와 철암과 장성 이 네. 세 곳이 합쳐서 태백시가 되고 있는데 황지 중심으로만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네. 상대적으로 장성과 철암 쪽은 소외되지 않느냐. 그리고 태백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한 18% 정도밖에 되지 네. 않습니다. 그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공원 확장 같은 데 쓴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나 다른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죠. 그러게요. 아직 첫 삽을 뜬 건 아니죠. 네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고얀나무 밑에서 가끔 고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. 그 뭐 어떻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같은데 말이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
그 현직 시의원, 고재창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더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네. 국비가 아닌 시비로만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재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네.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기도 시의원 이전에 시민인데 오히려 시의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.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그 건물에 의한 영업 보상비는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걸 한 10억 정도로 그 고재창 의원은 얘기를 하던데 그걸 받지 못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. 황지연못 확장 사업과 호텔 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지난해 이미 가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황지연못 확장 사업은 호텔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되는 게 아니라 기편성했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산되고 있는 사업비는 영업 보상금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토지, 건물,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6분이 해당이 됩니다. 하지만 태백시의 공유재산 매입 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태백시가 황지연못 확장을 위해 매입하려는 토지의 79%, 거의 80%에 가까운 땅이 고재창 의원 단독 소유고 고재창 의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전체 매입 대상 토지의 85%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? 일단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매수할 땅에 대해 사전 보상 협의를 올해 말까지 하고요. 내년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건물 철거를 해서 그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반대 여론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. 어떻게 찬성을 다 합니까?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십니까?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이걸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지역 경기가 어려운데 그 예산을 어디다 투입하면은 지역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? 이 논의는 수없이 했어요. 민선 5기 때부터 해왔던 일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과연 이게 계속 됐을 때 문제가 될 것이고 특혜욕도 불거질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태백시에 강행한다면 주민 소환까지도 할 수 있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제 그 반대측 시민 단체들 얘기죠. 그러면은 뭐 그 아까 그 의회에서 얘기가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시민 의견 많이 수렴했다 그거였는데 네. 실질적으로 그 보시기에 의견 수렴 많이 된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태백시나 이런 관공서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은 보통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2012년, 13년에 초창기에 황지연못을 확장할 때는 한 2차례 정도 낙동강 물길 복원 사업과 묶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긴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태백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태백시가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 의견 수렴한 것은 없고요.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모여가지고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네. 태백시의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? 마이웨이 하겠다. 일단 뭐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특혜 의혹,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절차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네. 그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것들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것,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현 시의원의 땅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.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것들이 나중에 감정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의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. 알겠습니다. 아직 뭐 첫삽을 뜬 건 아니니까 황지연못의 확장 사업의 타당성, 적절성, 시기적인 뭐 시의성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매입 과정에 이 뭐 특혜 논란,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.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천득 선생의 수필 인연 저희들 고등학교 때
실려 있었는데 이게 몇 안 되는 고등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명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사코가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. 네, 그 피천득 선생의 식구처럼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,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. 6월이 되면 또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뉴스토크 말씀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